자, 보자. 우리 그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이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왔는 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게 도체예요. 대부분의 이제 금속들이 이런 도체에 속해요. 자, 그 다음 절연체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요, 조건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거야. 이 조건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액정, 반도체,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액정이라고 하는 거 보시게 되면요. 이거 잘 봐요.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자, 이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고체의 성질을 가지면서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고체야. 근데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 요게 요 액정인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대부분 액정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은 LCD 그러면 들어봤죠, 그죠? LCD 모니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TV, 모니터, 뭐 온도계 정보 하는 것들 전부 다 요 LCD를 이용을 합니다. 자, 요거 LCD의 원리 한번 잘 보세요. LCD의 원리. 여기 지금 평광판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A, 요 보이니? A는 이렇게 틈이 돼 있는 거고, B는 이렇게 틈이 돼 있는 거야. 자, 빛이 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쪽을 통과를 못해. 오케이? 그래서 이 뒤쪽으로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광판 A와 B가 평광축이 수직이었을 때는요, A를 통과하여 A의 평광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평광된 B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이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간에다 뭘 갖다 줬냐? 액정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직 평광판과 수평 평광판 사이에 액정을 집어넣고요. 수직으로 평광된 여기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액정을 통과하면서 진동 방향이 뒤틀려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니 빛 여기를 통과한 애들이 액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뒤틀려지는 거야, 빛이. 자, 빛이 뒤틀리면서 이쪽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액정에 전압을 가해주면은요, 액정 분자들이 나란하게 정렬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뒤틀어줘야 되는데 그 뒤틀질 못하는 거야. 빛이 그냥 가다가 수평 평광판에서는 더 이상 빛이 통과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전압을 가해주면은 빛을 통과 못하고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은 빛이 통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서는요, 영상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액정에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빛이 통과를 해요. 근데 전압을 가하면 빛이 차단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빛을 빵 하고 쏴주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액정 있는 그 평광판들을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이 통과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반대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요. 자, 이게 액정 LCD.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와 발광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다이오드예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하는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교류를 직류.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교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기구에서는요, 전자제품 안에서는 직류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오드가 꼭 필히 있어줘야 돼요. 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증폭작용, 그러니까 약하게 온 신호를요, 이렇게 증폭시키는 역할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 작용도 하고요. 발광 다이오드. 자, 발광 다이오드, LED. 발광 다이오드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겠지만 LED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LCD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LED죠.
자, LED 같은 경우는요, 얘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 자, 그리고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제일 비싼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도 하고요. 얇아요. 그리고 휘어질 수 있어요. 요즘 쓰고 있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접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게 쓰이고 있죠. 됐니? 자,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압력에 따라서 저항을 변화시키잖아?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압력 감지기를 만들고요. 자, 빛을 방출하는 성질의 반도체를 이용하면 이게 레이저 형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도성을 증가시켜서 성질의 반도체는요, 중앙처리 CPU라 그러죠. 자, 그 다음 태양전지. 빛을 받아서 전류가 흐르잖아. 빛을 받은 즉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로서 쓰고 있어요. 오케이. 요거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것까지 나와요 해가지고 물리 1에 나오는 건데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혹시 배운 적 있나 없나? 모르지? 교과서에 없어요. 이거는 아예 자, 여기 지금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소나 저마늄 같이 이런 애들은요, 불순물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절연체 쪽에 가까워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해주느냐?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자,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불순물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P형 반도체냐 아니면 N형 반도체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여기 나 있는 반도체들, 규소라든가 저마늄이라든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여기 써있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 그러니까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3개인 애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우리 8개까지 채워야 되는데 3개인 애가 들어와 버리면 그때 한 개가 비죠. 그죠? 7개까지만 만들고 한 개가 빈 상태가 되죠. 자, 그거 빈 상태, 한 개 자리가 부족하여 생긴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공. 자, 이 양공이 전하를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어있는 요 곳을요, 전자가 이렇게 채우고 하다 보면서 전류가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자, 요번에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아이한테 몇 개짜리 아이를 갖다 주느냐? 5개짜리 아이를 첨가해 버리는 거야. 5개야. 그럼 총 9개가 되죠. 오케이? 한 개가 남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자 한 개가 남아버려요. 그 남은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한 개가 부족한 형태고요. N형 반도체는 한 전자 한 개가 남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형과 N형을 접합한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는데 P형과 N형을 접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요, 정류작용이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 오케이? 전류가 이쪽으로 갈 땐 안 흐르다가 이쪽으로 갈 땐 흐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쪽 방향, 항방향성만 갖게끔 해주는 게 정류작용이에요. 그게 이 다이오드가 하는 일이에요. 자, 순방향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형 반도체의 전원의 플러스 극과 N형 반도체의, 여기 지금 보면은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쪽에 연결되어 있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자,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자들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그죠? 자,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전자 이동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반대로 연결했어요. 자, N형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면 이쪽에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이쪽으로 가. 그 다음에 양공 비어있는 곳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역방향 전압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 전압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좀 어렵니? 어려워? 많이 어렵니? 자, 그럼 이것만 생각하자. 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 플러스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 돼? 전자는 어디로 가? 플러스로 가야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야지. 아까 자, 전자가 남아도는 애가 누구라고요? P형이야, N형이야? N형이야. 그 전자가 남아도는 N형에 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가면 돼? 플러스로 가면 돼. 됐죠? 근데 그때 P형을 통과하잖아? 전류가 흘러.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전자들이 P형을 통과하지 않죠? 저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것만 기억해. 어? 그 읽기용으로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면은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돼. 알아도 체크해도. 어? 만약에 안 배우면은 넘어가죠.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알겠죠? 배웠나 안 배웠나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신소재를 봅시다. 자, 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신소재,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강한 자기장 속에 있어서 외부적인 재기에서 오랫동안 자석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자, 별표 초전도체. 요거 중요. 자,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인데, 이게 뭐냐면,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돼버리는 거야.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돼버려. 자, 그러면 이 저항이 0이 됐을 때, 저항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0이 되면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또 가지게 돼요. 자, 여기 초전도 현상,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때 별표 한 번 더, 임계온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 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었니? 자, 보면은요, 우리 온도가요, 낮아지면서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데, 저항이 작아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0으로 팍 하고 바뀌어버리는 그 온도가 있어. 거기를 우리는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여기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다 기억해 주셔야 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놓였을 때 자석이 이렇게 떠요, 떠. 응? 왜냐면 이 자기장이 형성되었을 때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게 돼. 초전도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에서 전류를 흐를 때 그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전력의 손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항이 없는 도선을 이용하면 전력 손실이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 세라믹을 사용한 초전도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을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초전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도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항이 없어, 전력 손실이 없어. 근데 이거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죠, 오히려. MRI에서도 이걸 쓰고 있어요. 초전도체에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 가지고서는요, 내부를 읽는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에도 쓸 수 있어요. 자, 초전도체를 만든 전자석끼리 이렇게 밀어내가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런 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한 연구는요, 결국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임계온도를 높이는 게 필요해요. 임계온도를 높이는 거. 임계온도가 높은 애를 만들어야지만이 쉽게 초전도 현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임계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가지고, 철원자 사이에서 첨가해가지고 만든 자석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의 그 철 자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기장이 흐트러지면서 자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흐트러짐 없이 강한 자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 하드디스크라든가 여기 스피커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있는데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래핀 별표 한번, 탄소 나노튜브 또 한번 별표. 자,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 원자가 이렇게 육각 벌집 모양으로 돼가지고 평면적인 구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핀의 구조예요. 열을 전달하고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고 강도가 매우 강하면서 잘 휘어지는 현상이 있죠. 탄소 나노튜브는요, 이 그래핀을 한번 말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다라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역시 열 전달 잘 되고 전기 전도성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저장이나 수송 자체도 힘들고요. 그래서 정기적 성질 자체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정줄과 잘 틈어요, 그냥. 자, 이거 어디다 갖다 써먹느냐? 여기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의복형 컴퓨터라든가 야광 투시형 콘택트 렌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필터라든가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된 하나의 막대기 같이 형성된 거는요, 탐침이라든가 나노 핀셋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여기 플로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소를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공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축구공 모양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운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 만들기도 해요.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죠. 도마뱀부치의 발바닥,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이 게코 테이프, 의료용 패치 이런 것들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세한 선모들이 나 있는 걸 보고서는 마찰력을 크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게끔 해주고. 홍합에 그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서는요, 수중 접착제라든가 생체 접착제 같은 거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미줄을 이용해서 방탄복, 초음파를 이용해서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초음파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 알고 그러니까 구조 알고 그러는 거죠. 자, 연잎의 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세 돌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또로록 떨어지게끔 해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방수 코팅제든가 오염 방지 페인트를 만들어요. 자, 상어비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수한 형태를 이용해가지고선 전신 수영복 만들기도 하고요. 도꼬마리 열매를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 붙였다 뗐다 하는 걸. 자, 모르포나비 날개 같은 경우에도요, 얇은 막이 여러 개 붙어 있어가지고서, 빛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끔 보이게 해주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개념 확인으로 가보자. 1번. 액체와 고체 성질 모두 가진 이 아이 누구니? 액정이 되겠죠. 한 방향성에 흐르는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전기부품 뭐라고 했니? 다이오드. 다이오드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유한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3개인 원소를 넣었으면 N형이야, P형이야? P형 반도체고요. 5개짜리 넣었으면 N형 반도체가 됩니다요.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철에다가 네오디뮴과 붕소 넣은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이 돼요. 자, 탄소 원자가 육각 벌집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그래핀, 그렇죠. 그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체 모방, 8번에 생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체 모방. 네, 7번까지 한번 해보자. 왼쪽 끌어당겼습니다. 땅볼은 3루수 건져냈습니다. 1루에 강하게 아웃카운트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웃카운트. 중요한 첫 타자 승부는 SH 랜더스가 가져갑니다.
자, 폰트에 오늘 정말 완벽이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피칭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자신의 빠른 볼을 앞세워서 또 특히나 하이패스 볼이 오늘 정말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후반에서는 변화구도 섞어주면서 상대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어요. KBO 최초 9이닝 퍼펙트,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퍼펙트 게임은 아닙니다만 최초의 9이닝 퍼펙트 기록을 윌머 폰트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경기를 압도했던 이 피칭, 완벽했던 윌머 폰트. 자, 얼마나 또 김원영 감독이 이 피칭이 든든했을지. 자, 오늘 그 선봉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줬던 윌머 폰트였습니다. 타석은 한방 있는 타자 윤영준으로 이어집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대타로 이제 시즌 개막 첫 타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스타이노스의 유니폼을 입고 윤영준, 지난 시즌 74타수. 첫점하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에 3, 7번에 3,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3, 11번에 B, D,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3, 17번에 5, 18번에 4, 그 다음 19번에 19번 이거 보이니? 칠판 봐봐. 여기 19번이야. 자, 다음 20번. 20번도 바로 밑에 나와있죠. 대현이 21분. 21번 연가해 주시면 되고. 응? 이 중에 하나 뭐 써주시면 되죠. 했던 것 중에서. 됐니? 자, 1번에 2, 2번에 4, 3번에 3, 4번에 3번. 됐나? 우리 93쪽에서 혹시 질문 있니? LCD는요, 액정은요, LCD는요, 자체에서 빛이 나오지 않아요. 자체에서 빛 나오는 건 LED나 OLED나 걔네들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배경 광원이 꼭 필요해요. 오케이? LCD는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뒤에 꼭 광원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 니은만 맞아요. 또, 액정의 전압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바뀐다. 이거 기억나니?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전압을 가했을 때 이 분자 배열을 바꿔가지고서는요, 나란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나란하지 않게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빛이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또요. 그럼 94쪽 질문. 8번에. 자, 8번에 보시면, 왜,
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T 이하의 온도에서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보기만 읽어줘도 되죠. 자, 또 10번까지 질문 없니? 그 다음 페이지 95쪽 질문이요. 11번.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정신이 나가셨군요. 자, 또 질문 없어? 다음 페이지 96쪽 질문 있니? 그럼 실력업에서 질문 가자. 1번. 이거 저기 P형 N형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나오면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 저기 책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보면은 A에 연결하면 저항의 전류가 흐릅니다. A에다 연결하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여요. 자, 여기 N형이 전자가 많은 거라 그랬잖아요. N형에 있는 전자들은요 플러스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전자가 일로 못 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흐를 수가 없는 거지. 자, B에 연결하면, 자, B에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B에 연결하면은요, 자,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죠. 어떻게 되는 거야? P를 지나가니까 이때는 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됐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거죠.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P형은 규소에 갈륨을, 그쵸? 갈륨과 같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D금만 맞다고 해줘야 돼요. 또 질문? 없니? 오케이.